여러분과 함께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언제든 좋습니다. 이 강의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뒤풀이를 가끔 할 때도 그렇고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요 키워드가 세 가지를 뽑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원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첫째, 뭐니 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네. 근데 과연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드립 인사법으로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죠. 저는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요. 어렵다고 하면 피해요. 잘 나간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기운이 나한테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그래서 행복,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에너지로 삼아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성공은 언제, 성공이란 뭡니까? 어떤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뤘을 때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가졌을 때, 누리고 있을 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성공의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이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요소가 필요한데 그거는 안정입니다. 무슨 안정? 심리적 안정, 평화, 피스, 평강. 심리적 안정이 없으면 행복도 성공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루묵입니다. 네. 그런데 안정과 행복과 성공을 우리가 이 삼각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펀입니다. 재미있는 안정, 재미있는 행복, 재미있는 성공. 재미있게 어떤 일에 임할 때 행복도 성공도 안정도 우리는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늘 재밌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사는 방법이 따라합니다. 가키배만만. 시작. 가키배만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지기. 옷을 한 번 사면요 일주일이 행복해요. 차를 하나 바꾸면요 6개월이 행복해요. 큰 저택을 하나 사면요 1년이 행복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가키배만만. 네. 여러분 당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갖고 싶으세요? 네. 친구를 많이 갖고 싶으세요? 뭐니 해도 좀 돈을 많이 갖고 싶으세요? 지갑에 돈이 좀 두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갑에 돈이 두둑해지려면 이거를 삼각구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마음의 안정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우기. 제가 박정길님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하초에 물을 살짝 뿜어줬어요. 여기 이 학원을 20년 만에 이곳으로 옮기고 나서 재미가 뭐냐면 화초를 키우는 재미예요. 근데 웃겨요. 여기 이전하기 전에 화분이 50개였는데 그거를 당근마켓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 했는데 이전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화분이 한 30여 개가 돌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데만 있죠. 여기 햇빛이 잘 돌아가지고요. 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 보이시죠? 저 뒤에. 저 30cm 컸어요. 여기 와가지고. 우와. 30cm 컸어요. 3개월 만에 30cm 컸어요. 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키우는 재미. 이거보다 작물을 키우는 재미 있잖아요. 작물. 화초 테라피라고 해요. 화초 테라피. 화초를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치유를 받는 게 화초 테라피입니다. 근데 저는 더 큰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일까요?
인재를 키우는 재미, 여기 오면 변화되는 재미, 여기 오시면 막 자신감을 갖고요, 그리고 합격하시고요, 막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재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키우는 재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배우는 재미, 배우는 재미. 교학 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저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가르치면서 무지하게 깨닫고 배워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쉴 날이 없습니다. 팽팽 돌아가요. 옛날보다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퇴화되고 기억력이 떨어질 텐데 저는 계속 쓰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아마 이거 IQ 재면 120 나올 거예요. 네. 배우는 재미, 여러분 만만치 않죠? 스포츠, 음악, 노래 요즘 많이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네. 제가 필드에는 자주 못 나가지만 스크린 골프는 가끔 합니다. 왜냐면 감을 잊을까봐 하는데 내일도 스크린 골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골프에 관심이 있으니까 채널을 돌려서 골프를 보거든요. 근데 골프 보면서 비록 필드나 아니면 연습장에서 연습은 못하지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릴 때 누르면서 내리는 거구나. 뭐 이런 거 탁탁 감이 온다고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무수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삶을 보람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1년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성장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괴감에 빠질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뒤돌아봤더니요,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20년 만에 이곳으로 옮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2023년도를 보내는데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재미.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만드는 재미. 뭘 만드시잖아요. 사업을 만드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드시고 새싹쌈을 키우시고 와인바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박동규님. 새로운 직업을 지금 나는 이 친구 놀라워요. 왜냐하면 대전체육회가 만만치 않은 직장인데요. 거길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겠대요. 실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젊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러워요. 요즘 너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대. 너무 행복하대요. 직장에 사표 쓰고 집에서 혼자 혼술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여기 나오는 재미도 소설 느끼시면서 있습니다. 만드는 재미.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꾸어가는 거예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도요, 가꾸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네. 자, 모든 것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시작. 모든 것은 가꾸기 나름이다. 누가 저한테 톡이 와가지고요, 가볍게 얼굴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표피라고 하나요? 표피 이거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싸게 나왔다고 해서 성형외과, 피부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레이저로 가볍게 이렇게 표피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부도 그리고 외형도 외모도 가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적 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 매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외적은 외모는 번지르르한데 속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는 다 수용하고 다 안아주고 다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좀 꺼리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자화자찬하는 사람. 자기 잘난 모습 살긴 하지만 이 낭중지추라고요.
호주머니 낭자거든요. 호주머니에 들어간 속옷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왜 자기가 먼저 자기 자랑을 하느냐? 그러면 업적이 다 무너지고 그 자기의 가치가 무너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네. 자, 만드는 재미.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만족. 아닌데 여기 갖고 키우고 배우고 만들고 만나고 여기에 윤준호 라이온스 전 총재가 소개로 후배들이 2명이 왔는데 한 분은 스크린 골프장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노원동에 사시고 또 한 분은 원시동동에 신흥사라고 있는데 거기 주지스님의 사모님이 여기 나왔어요. 근데 오늘 자원봉사단체 창립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스피치를 배우시는데 너무너무 텐션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쫙 채워주고 있는데 여기 보낼 분들이 무지기술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열심히 도와드렸기 때문에 보답이 반드시 있을 건데요. 만나는 재미 소홀치 않잖아요. 동규님도 어제 브루스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브루스 등등 모임이 몇 개가 있어요. 대전에 그리고 와이스와이드 있는데 저는 다 톡방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곳에서만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는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저한테는 온당치 않다 생각이 돼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강의를 시작해 된 동기가 이 강의 듣고 제가 강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처럼 저는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자가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근데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됩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라고 있어요. 김경성님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연세가 만만치 않으신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전거 타다 안전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난 그분한테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아까 강의 보셨지만 소중한 거 먼저 하기. 라는 동영상은 어떤 강의 형식인가요? 뭔가 시연하는 거예요. 강의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실험적인 것을 통해서 보면서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소중한 것 먼저 하기. 모래를 집어넣고 그 위에 바위를 집어넣으려니까 큰 돌을 집어넣으니까 큰 돌이 안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큰 돌을 집어넣고 그 위에 모래를 쓰니까 큰 돌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어가지고 꽉 차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소중한 것 먼저 합니다. 지금 여러분 패킹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게 해드릴 텐데 이 패킹 시스템은요 연상법입니다. 연상. 바꿔서 얘기하면 연관법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강화하는 방법은요 하나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면 피잉하고 날아가요. 왜요? 혼자 머릿속에 놀다가 심심하니까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여기는 나하고 놀 사람이 없고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막 들어갔더니 이 친구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막 반겨주고 서로 손잡고 네트워킹이 되니까 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서 재미가 있거든. 머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만 받아들이면 바로 나가버려요. 근데 그 정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의 지식이 들으면 다 연관되어서 꽉 물리거든요. 퍼즐처럼. 그러니까 나갈래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연관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는데 8가지니까 왜 8가지냐면 7AB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되겠습니다. 4, 5, 6, 7, 8. 자, 따라서 합니다. 1등 시작. 1등. 예, 연관 시키는 거예요. 그냥 1등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2이슬, 2이슬. 3, 38선, 38선. 4, 사자, 4사자. 5, 오리, 5우리. 6, 육교, 6교. 7, 칠판, 778. 8, 8. 88. 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1등 1등. 네, 연관되어서 2이슬, 2이슬. 3, 38선, 4사자. 4, 사자, 4사자. 5, 오리, 6, 육교, 7, 칠판, 88. 여기다가 세르데비를 연관시키겠습니다. 연관.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스토리화하겠습니다. 1등. 1등 하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1등 하려면 주도적이 돼야 주도적. 프로 액티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본인이 끌고 가라. 주도적. 아시겠죠? 저는 모임에 들어가면 임원을 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충무를 맡고 감사를 맡고 부회장을 맡고 회장을 맡고 그러면요 소속감을 갖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서 그 일을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임원이 아니라 그냥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저 구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존재감도 사라지고요, 소속감도 없어지고요, 주인의식도 없어지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모임에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손님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손님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삽니다. 시작. 손님처럼 하지 말고 주인처럼. 이슬처럼 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시작. 이슬처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슬처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생명의 신비예요. 이슬은 응축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방울이 예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응집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75%가 물인데 물이 응집력이 없어요.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럼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메바도 이렇게 움직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포가 60조 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60억 개의 몸으로 세포로 우리 몸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의 움직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확립된 목표, 응축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팍 나와야 돼요. 팍 나와야 돼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무엇입니까? 탁 나와야 돼요. 목표는 왜요? 응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선에서 생명을 부지하려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아까 있었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가족도 있고 관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회적 참여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성공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관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건강 그리고 관계, 네트워킹 이름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박정길님 이제 개인 코칭하면서 이번 12월 15일 날은 세라비 레스토랑에서 YSI 교육 포럼이 있는데 윤무영 시인을 모시고 맛있는 양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와인도 한잔 하실 것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셨으면 좋겠다. 물론 참가비는 있어요. 근데 참가비가 그냥 시대비예요. 4만 원. 거기서 먹으려면 5, 6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기금에서 좀 지원해 주니까 3만 원 참가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은 일요일인데 직지사 갈 거예요. 직지사를 가게 되는 이유는 거기 정식이 있는데 한정식이 있는데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직지사 관람하고 공원 이렇게 트레킹 좀 하고 그리고 맛있는 한정식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동참을 하다 보면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부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드린 거거든요. 소중한 것부터 먼저. 사자 정글의 법칙은 뭐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 이익. 따라합니다. 사자 정글의 법칙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시작. 사자 정글의 법칙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옛날에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었어요. 적자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짓밟고 내가 my way 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같은 동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면 나는 덩달아 손잡고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성공인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비밀인데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 밥그릇을 먼저 채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경계해요. 시기 질투해요. 근데 상대방의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면 내 밥그릇은 더 저절로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글의 법칙은 윈윈하라. 윈윈.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 발을 내밀지 않으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작. 오리 발을 내밀지 않으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네, 사람들은요 먼저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전개하는지 알려고 하면 경청부터 해야 됩니다. 자, 6교를 건설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자, 따라서 합니다. 6교를 건설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시작. 6교를 시너지 효과를 해야.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열심히 일을 나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 사는 방법이에요. 쉽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쉽게 산다는 방법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은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서 내가 1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성과는 100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얻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칠판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쇄신하라. 심시를 단련하라. 심시.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시작. 끊임없이 네. 어제 같은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젊게 사는 방법이고 멋지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보다 나은 내일. 시작. 오늘보다 네,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상대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 경쟁해야 돼요? 어제 나와 경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나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마음의 근육도 단련시켜야 되고 허벅지 근육도 단련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븐 헤비지 플러스 1이 뭐냐면 팔을 들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시작. 팔을 들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또 나다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강력한 것은 나다움입니다. 나답게 끊임없이 쇄신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븐의 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멋있고 더 젊고 더 박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꾀기 시스템으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관 습관의 7가지 플러스 1, 8가지 습관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